자녀 교육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시고 영예고 입학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계절의 여왕 5월 끝자락에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이 열받았나봐요.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전에 컵을 가동을 했는데 오신 분들 너무 많고 해서 생각만큼 시원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따를 때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더워서 부채질 하시거나 또 앞에 이렇게 의자 없이 앉아 계시는 분 보면 진행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좀 해주실 거고요. 뒤에 작년에 전형 치렀던 결과를 좀 알려드리고 원래 어떻게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2 대상으로 몇 가지 좀 결정될 것 같은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소개를 해주실 본교 교감선생님 정명 교감선생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뜻대로 잘 매번 되지 않지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멀리 제주도 학생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쪽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장례를 꽉 채워주신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오시기 전에 또 아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탐색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고 학생들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언론상에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평소에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이 공간에서 진행하는 모습들, 실제 모습들이 저희 학교의 진정한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자녀와 함께 저희 학교를 몰래라도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외부로 이렇게 나온 내용과 실제가 같은지 한번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오시면서 들어오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쾌적하면서도 넉넉한 교육 공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 공간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하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학교에서는 보다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학생들이 좀 더 교육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강남 뒤편 쪽에 또 아까 동영상으로 말씀하신 교장선생님께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셔가지고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이 뒷공간에 올해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곧 이제 삽질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을 거의 다 활용하게 될 주인공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온 학생들은 분명히 내년에 물론 예비 중3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때로는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중3 학생들 내년에 들어오면은 100% 활용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시면서 좌우에 녹음이 많이 우거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저희 학교는 4개의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쾌적한 자연 환경, 저희 학교가 자리 잡은 이 자리, 여기는 사실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당자리입니다. 바로 학교 옆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옆에 묘지들이 공동묘지 이렇게 무슨 추모를 하기 위해서 단체로 만든 그런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가 예로부터 정말 알려진 명당 자리라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아주 최고의 재벌 기업인 H그룹의 조상들이 이 옆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자리의 일부를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차지하고서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5년 개교를 하게 된 과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서 개교한 이후에 여러모로 처음에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명당이라는 그 부분을 미심적으로 이렇게 믿지도 않았고 했는데 역시 명당 자리는 명당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쭉 지금까지 저희 학교는 어느 학교에서도 이루지 못한 교육적 성과를 얻어냈어요. 물론 학생들, 선생님들, 또 거기에 저 뒤에 계신 부모님들 보셨을 겁니다. 이 삼위일체가 모두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이죠. 앞에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소드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학교의 삼위일체에 의한 이 결과물은 신문지상 여기에서도 많이 오르내렸고,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저희 학교의 첫 번째 특징 외에도 저희 학교는 급식이 이미 웹상에 신의 급식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부분 학생들이 학교 와서 공부도 하지만 저희 학교는 4끼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또 학생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것 역시 전국에서 최고죠. 그래서 대기업, 그러나 둘째 대기업들에서도 저희 학교 급식을 찬탄하고 직원들이 저 용인 외부처럼 우리 구내식당도 바꿔달라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런 뉴스를 상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학교는 앞에 두 가지 요소보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자신의 끼를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학교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자율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을 마련을 했고 매년 점검을 해서 보완해야 될 교육과정이 있더라고 하면은 보완을 해서 새로이 필요한 과목을 설정을 해주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일반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떤 과목이 필요하다, 장래 뭐 이렇게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과 창의적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인데요. 차후에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동아리가 거의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1100명 가까이 되는데 동아리가 200개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동아리 하나당 한 개당 인원이 한 100명 되겠구나. 대여섯 명 1000만의 말씀입니다. 한 동아리당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나다가 학생을 붙들고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그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몇 개 동아리를 학생은 하고 있나라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저는 4개를 해요. 3개를 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여러 분야, 학업적으로는 어떤 분야, 또 자기 취미 활동적으로는 어떤 분야, 아니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 이게 그 관심 분야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어떤 그 틀에 박힌 속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을 가둬놓지 않고 자율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학교의 주된 특징인데, 아까 이제 잠깐 그 5분 동안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개 학교에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출을 많이 해요. 이런 동영상을 찍을 때. 그러나 저희 학교는 연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모션은 잡아주지만 그 별도의 평소에 없는 활동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동영상 봤을 때 저거 처음 보는 모습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보는 모습인데 이런 동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된 여기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께 알아보시면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저희 학교 말고도 전국에 자사고가 많죠. 자사고가 많은데 하나고, 삼산고, 인근에 있는 민사고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학교들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근무해보고 싶은 학교 1위가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 학교에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저희 학교에 반해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오셨고, 지금도 마음속으로 기회만 되면은 저희 학교로 오시려고 이렇게 노리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희 학교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국내 유명한 그 입시 리서치 업체에서 전국 중학생들이, 중3 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학교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그때 1위 학교가 어디였겠어요? 이니셜로 그냥 H고등학교, 저희 학교였습니다. 올해 조사를 또 했어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역시 1위 학교가 저희 학교로 뽑혔어요. 저희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24시간을 생활을 합니다. 이쪽 공간이 이제 학습 공간이고, 뒤편에 보시면 기숙사가 있습니다. 2개의 동으로. 2개 동이 있는데, 그 기숙사 시설은 둘러보신 분도 계시고, 차후에 둘러보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 기숙사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야심적으로 저희 학교는 처음에 약 45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건립을 하면서 호텔식 기숙사, 이게 이제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 룸에 2인 1실에 이제 화장실, 세면실이 이렇게 분리된 최적의 공간에 거기에 학생들이 24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청소, 세탁 이런 부분을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그 린넨 서비스 이거를 해주면서 학생들이 기숙사 그 환경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불편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거의 불편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역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이런 부분이 또 저희 학교의 자랑이고, 그 뒤편에도 역시 기숙사 뒤편에도 묘지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둘러보면 정말 묘지가 많은데 그 뒤편에 학생들 창문을 밤에 열면은 묘지가 이렇게 보여요. 보통 묘지가 있는 옆에 이렇게 그 생활을 하면은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죠.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입시를 합니다만, 한 1년쯤 지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그 뒤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많이 느껴요. 그 친밀감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쭉 해본 바로는 담력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 묘지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거기서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능 시험장에 가면 학생이 떨잖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안 떱니다. 깜깜한 심야에 문 열고 이렇게 바깥 그 경치를 감상을 묘지를 보고 하던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전국 수능 시험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2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만점이 나왔었어요. 27명이 전국에서 만점이 나왔는데 저희 학교가 6명이나 나왔어요. 27,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27명이 만점이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만 6명이 나왔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표정이 그대로시네요. 이 정도로 그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환경적 요인이 컸다고 자부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학교는 이제 3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과학과정. 국제과정은 해외 대학에 초점을 맞춘 과정입니다. 절대로 국내 과정을 위해서 만든 과정 아닙니다. 일부 사설 학원에서 여길 통해서 국내 대학 가는데 유리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그 학원의 상술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 많이 피해를 봐왔어요. 이제는 이 부분 어려워질 겁니다. 혹시 그런 소문을 들으시면은 못 들은 척 해주시고 이쪽을 통해서 동네 대학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안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문사회과정 이미 저희들이 외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아주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명성이 많이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정 올해 고3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전국 최고의 학력, 실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요, 실제로. 이 학생들이. 그래서 많은 좋은 결과가 내년에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학생들 수준도 높습니다만,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엄청 높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개 학교를 이렇게 돌다가 약 7, 8년 전에 여기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놀랐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은 학교를 처음 봤어요.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석사, 박사, 학위소지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 밖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또 학원 쪽에서 이렇게 많이 유혹도 하는 그런 강좌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진학지도 경험이 물론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였습니다만 이미 이전부터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이렇게 능력 있는 선생님들, EBS나 강남구청이나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책의 저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학교에도 없는 최고의 선생님들이 모여있다. 그 다음에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과학과정 이런 부분 이미 외부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네이티브 스피커 선생님들의 수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과정, 국제과정 학생들을 위한 칼리지 카운슬러 이분을 최고에서에 모셔서 이렇게 상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SAT나 AP 또는 ACT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시험을 진행하는 센터로 저희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걸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저희들이 무슨 지역적인 이제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 학교 선생님만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충분한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강좌를 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방과후 학습 이것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그 명칭을 일렉티브 트랙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운영합니다. 이건 선택 과정인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해서 강좌 수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여기 뽑아봤어요. 이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AP 쪽, SAT 쪽, 그 각종 어학 자격증, 그 다음에 무슨 AP 라크로스라는 체육 운동 분야까지 이렇게 돼 있고 탭스 무슨 이런 부분 다양한 강좌가 100여 개가 매번 깔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BLC라고 하는 그 학생들 탐구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선생님의 일부 지도를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문사회 과정을 위한 R&D, Reading and Discussion, 독서 또는 에세이 또는 토론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엄청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해서 한 학기에 한 번씩 발표를 시켰는데 2번, 작년에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의 그 수준 높은 또 아주 그 짜임새 있고 알찬 그런 발표를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진행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ARC라고 하는 심화 탐구, 이것은 뭐 자연과정이나 또는 국제과정, 학생들이 자연과학 쪽에 그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멘토를 통해서 멘토링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그 멘토분들은 서울대 교수분들도 계시고, 카이스트 교수분, 아니면 무슨 국내 굴지의 연구기관, 무슨 아니면 이제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 이 옆에 있는 제 학교는 이공계 대학이 바로 옆에 캠퍼스에 있습니다. 외대에. 거기에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 멘토로 이렇게 맺어서 2명, 3명 또는 5명, 6명, 10명 이렇게 자유롭게 팀을 이뤄가지고 진행하는 아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학기별로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발표도 하고, 또는 일정 공간에 모여서 심사도 받고 해서 상을 주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엄청 이것도 역시 수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학교는 200개 가까운 동아리, 올해 183개가 나왔고요. 이런 다양한 그런 동아리가 설정이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가장 그 학교에 들어가서 관심거리는 역시 대학 진학이죠. 대학 진학, 스카이 학년들, 스카이 200클럽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는 계속 학생들이 진학 실적으로 인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20명 가까운 학생들이 스카이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스카이 클럽의 두 번째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대표적인 자율고들 중에서 스카이 합격률이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228명. 이건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안 찍어줘도 돼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바로 직전에 그 스카이 합격한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서울대 48명, 그 전에 57명이었어요. 57명에서 48명 잠깐
줄었는데 다시 훌쩍 뛸 겁니다. 6, 70명대로 뛰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98, 고대 82. 참고로 국제과정을 뺀 국내과정은 이번 졸업생 249명이었습니다. 자, 내신을 이제 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앞으로는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부터 내신을 비중을 아주 현격하게 줄여버렸어요. 특히 정시 그게 실현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자, 이렇게 이제 그 내신별로 114등, 124등, 131등, 249명 등 이런 등수대가 서울대를 연대를 받고 서울대 지나갔나요? 예, 서울대. 그 다음에 이건 연고대. 여기도 서울대. 지금 입학 부장님께서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을 약속과 달리 엄청 잡아먹고 있죠. 이건 이제 해외대학 과정입니다. 진학 실적. 그래서 예일부터 해서 하버드, 프린스턴, 이건 2013년이고 6년간 이제 결과가 되겠어요. 하버드부터 해서 코넬, 유펜,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이렇게 많이 합격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셨던 거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굉장히 좋은 이 뒤편에 묘지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신축할 아까 말씀드린 4층짜리 건물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 학생들이 재미있게 교육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예상과 달리 긴 시간을 잡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에 여기 모인 중3 학생들 모두 저하고 만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오늘도 아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입니다. 크게 경쟁률 때문에 원래 어떻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관심 있어 하셔서 여기까지가 국제하고 연구이고요. 자연 지원하실 분 계시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 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곳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쪽에 주최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글쎄 저는 늘 이 속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미 다른 외부에서는 노면외고 자연과학과정 학생들이 최고다. 전국에서 최고인 학생들이 모였다. 그리고 경쟁률도 가장 높다는 게 이미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저는 걔들하고 늘 같이 있어서 애들이 최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들어올 때는 이미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요. 들어와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로 잘하고 있어요. 이게 4배인데 역시 자유가 조금 좀 높습니다. 용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용인 지역도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쪽에서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흘러갔네요. 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분은 매년 작년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크게 내신이 막 달라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신 목표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고요. 최저 내신입니다. 여기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격생 중에 제일 낮은 내신을 뽑은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 합격한다는 거 아니고요. 합격한 학생들 중에 제일 낮은 내신입니다. 국제가 조금 낮았고요. 인문이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합격자들 중에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를 한번 잘 봐봤습니다. 입학생 중에 한 60% 정도의 학생이 내신 5% 이내 학생들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이 한 55% 학생들입니다.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합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 관해서는 조금 작년에 좀 많이 바뀌어서 특별히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남녀 학생이 면접 점수에서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말고 그 전에 해는 못했다는 얘기니까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면접의 차이가, 점수의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상대적인 크기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0.36이라는 점수는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이게 큰 점수예요. 이 정도로 여학생들이 평균 점수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 잘하는 걸 뽑지 마라. 얼마나 창의적이고 컨텐츠로 선보하자. 이게 남학생들의 궁금증이 생각인 거죠. 참 궁금했습니다. 왜 여학생과 남학생이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말에서 그렇게 차이 나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5가지 정도의 질문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또는 여성과 남성의 대답은 정말 확연하게 틀립니다. 여성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들을 구체적으로 다 다르게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한 몇 시간을 그냥 할 겁니다. 그죠?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로 그냥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면 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떤 인류학적인 차이, 사회학적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중3까지 사는 학생들의 어떤 말하는 능력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 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말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사고의 결과들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를 보는 것이 면접의 기본 취지라면 말만 잘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상황은 좀 없애보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을 했냐면 문제의 수준을 조금 높여보자. 그래서 그냥 쉬운 문제를 가지고 말을 잘하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좀 생각해야 되고 창의적인 내용이 좀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보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 문제의 수준이 2012년도 전형과 2013년도의 전형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실제로 면접을 받는 학생들을 불러서 면접 문제를 똑같이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수준 자체가 그냥 딱 들어서 술술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었죠. 면접에 대해서는 아마 2014년 전에 준비하면서 그때 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그 다음 결과는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로 그 영향력을 줄여놨습니다. 일부러 여학생들한테 불리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남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면접에 정확한 취지를 살려보자 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바꿨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후기들을 많이 올렸던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정말 다 머리 쓰는 거다, 용이 되고 답다, 어렵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되게 돌아가셔서 미래고 면접 문제를 한번 쳐보시면 2013년도와 2012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알게 될 거고,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합격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국제과정이고요. 정원이 59명인데 지원은 179명 정도 있습니다. 2가지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으로 보면 128등 정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179명 중에 약 128등을 한 거죠. 내신만 보면 합격 가능성이 많이 낮아요. 초록색 안에 들어야지 합격이거든요. 제도 전형이 1배수, 그러니까 1단계에서 정원의 2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은 2배수입니다. 이 친구가 서류 전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몇 등을 하게 되냐면 초록색으로 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거치면서 안정권으로 합격을 하게 되죠.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한 케이스는 내신으로만 보면 1위였던 그 친구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등수만 보고 저희 추적을 했어요. 그 친구는 서류를 하니까 조금 내려갔고요. 면접까지 보면 좀 더 많이 내려갔어요. 이 친구 잘못했으면 떨어질 뻔했어요. 까딱 잘못했으면 떨어질 뻔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사례인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서류나 면접 전형을 되게 잘 봤다는 얘기입니다. 내신이 불리하지만 그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거죠.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던, 아니, 두 번째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내신이 우선했던 겁니다. 내신이 아마 우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이 친구는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내신 중요하구나. 내신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다음, 내신이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2014년도 전형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얘기와 또 내년 말고 지금 중3 말고 중2 학생들이 요기외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처음 뽑을 때부터 과정을 나눠서 뽑습니다. 국제과정,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으로 뽑게 됩니다. 물론 인문사회가 대한민국만 있고 나머지 다른 나라에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있어서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는데 이게 중3, 중2가 대부분일 텐데 혹시 부모님들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면 얘는 뼛속까지 인문인데 얘는 너무 자연스러워 이런 거 느껴지시나요? 학생들은 그런 거 느끼나요? 나는 인문이야. 태어날 때부터 인문인 것 같아. 인문학으로서 이런 거 없잖아요. 제가 좀 정해드리려고요. 결국은 인문하고 자연 나눠서 지원하셔야 될 텐데 고민스럽다면 요 방법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상되는 아버님,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 맞아요. 연상되는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흑토가 생각나서 여기 인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한다고 자연 쪽으로 주무시면 대충 맞죠, 그렇죠? 영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스티스, 이거 인문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 중에 definition 이런 거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육사 뭐가 떠오르나요? 시인. 이거 인문 가시면 돼요. 하지만 숫자 이육사가 생각나면 자연스럽죠.
오래 앉아 계시고 하니까 아직 의심하시는 분이 있어서 요건 진짜 잘 맞을 거야. 랩을 눌렀어요. 전기 감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요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문이냐 자연이냐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네. 이거 보통 사람이 인문으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당길 때마다 이런가? 한국에 계신 강한 친구들은 자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내실 건 아니죠. 제가 아까 여기서 있으면서 봤는데 한 친구가 옆에 이렇게 쓰더니만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친구 처음 봤습니다. 그 친구는 과외 자연. 기억이 안 나네요, 왠지. 혹시 볼펜 분해하신 분 있으면 자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질문 받는데 막 기분 나쁘고 또 막 이렇게 불쾌해서 올라왔다면 자연인 거예요. 그냥 날씨도 더운데 한번 웃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했고요. 저희들 아마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까지 과정별로 3반, 4반, 3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13년도에 바뀔 것 같아요. 학교의 결정이 났고요.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승인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원래 전형은 이렇게 지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입니다. 국제과정이 한 반 줄고요. 자연과정이 한 반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국제과정을 줄이고 결국 축소할 거고 국제과정이 별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이거 완전 오해이십니다. 용인외고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변화에 따라서 저도 국제과정 학생들 중에 좀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의 학생들이 국내 과정으로 또 진학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국제과정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용인외고 있는 국제과정을 더 알차게 만들고 색깔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국제과정이 더욱더 국제과정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은 좀 축소해서 국제과정을 더 내실 있게, 더 충실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용인외고 국제과정만한 곳은 어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반을 줄이고 또 자연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쪽 한반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경쟁률 되게 자연과정이 높았는데 숨통이 좀 트이나요? 방이 한반 열어도 지원을 똑같이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인외고 전형은 2단계 전형을 하게 됩니다. 1단계, 거쳐서 2단계. 1단계에서는 내신 50점과 서류 25점. 그리고 여기서 정원의 2배수를 뽑아서 2단계로 가서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와 2단계 면접 점수를 합쳐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큰 테두리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50점, 내신 50점, 서류 25점. 그래서 2배수를 넘겨서 앞에 점수하고 합쳐서 면접 25점. 그래서 최종 100점으로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내신 50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과목 5과목이 있습니다. 국영수사과 이 점수가 30점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게 20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0점이 됩니다. 선택 과목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선택 과목은 3과목이 선택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은 학교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2개라는 얘기입니다. 수학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과목, 국영수사과 중에서 2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과 과목을 만들어서 20점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정 과목에서 수학이 한번 들어가고요. 선택 과목에서 수학이 한번 또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수학을 선택하면 또 한번 수학이 들어가는 거죠. 수학이 3번 들어가는 겁니다. 수학에 좀 가중치를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수학에 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수학을 되게 잘했던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보면 조금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수학이 몇 번 선택 가능하냐? 지금 보셨다시피 3번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수학을 선택 과목을 선택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 중겠죠. 2번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인문 지원할 건데 시험을 쳐보니 수학하고 과학이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어떡하죠? 선택해야죠. 선택해도 아무 분위기 없습니다. 나는 자연 지원할 건데 국어하고 영어하고 제일 점수가 잘 나와서 그럼 선택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생일 때 뭐 그렇게 자연스럽고 이쁨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교양에 가까운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을 지망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갈 거지만 인문 과목이라고 불려되는 그 과목 잘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지원하시든 선택에는 전혀 누구 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리한 과목, 제일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학년별 반영률입니다. 중2, 중3에서 각각 20%, 20%. 작년에는 중3이 1학기 때 30%, 2학기 때 30%였는데 좀 바꿨습니다. 중3 1학기를 35%로 반영하고 2학기를 25%로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는 중간고사 한 번만 반영하거든요. 중간고사 한 번 시험에 30%는 너무 과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학기로 조금 더 비중을 높였습니다. 2학기보다 3학기 잘하는 친구가 더 유리하겠죠. 물론 2학기가 잘하고 3학기가 잘하는 거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작년하고 바뀌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원래 다시 중학교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사회 과목분 안에 고등이 포함되고요. 과학 과목분 안에 기술 과정이 포함이 돼요. 많은 분들이 도덕이나 기술 과정이 선택 가능하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해서 사실 며칠 전에 그 요청에 갔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의견 교환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저희는 7월 달에 요한이 확정이 될 거고요.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과학 과목분 중에는 과학 과목만 저희를 선택할 거고요. 사회 과목분 안에서는 사회하고 역사만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그랬고요. 만약에 작년에 설명회 할 때 과학 과목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원래 그렇지만 작년 설명회 때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바꾸면 부모님들 너무 혼란스러워 하실 거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럴 것 같아서 원래는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지금부터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25점입니다. 어떤 게 보정이 되어 있냐면 제출할 서류는 3가지입니다. 자기개발 계획서하고 선생님들의 추천서 그리고 학생생활 기록부 이 3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점수화가 되는 건 자기개발 계획서만 점수화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기록부나 추천서가 전혀 의미 없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학생을 파악할 때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거예요. 점수화는 자기개발 계획서만 하겠지만 그것만 보고 단락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친구를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 속에 가능하면 많이 보기 위해서 추천서도 읽고요. 생활기록부도 볼 겁니다. 다만 점수화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학생을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생활기록부 중요하다는 거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이 중에서 점수화가 되는 것이 자기개발 계획서니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기개발 계획서 크게 4부분이 있는데 제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학습 주도이고요. 이 부분은 이 4부분을 쓰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는 자기개발 계획서에 크게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는 4가지를 써야 되는데 하나는 용인외고에 지원하는 동기 그리고 용인외고에 지원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또는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진출할 건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고, 제안은 약 창자 내에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검증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쓰셔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부분 앞에 동기나 과정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뒤에 검증할 수 없는 계획 부분에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천자 가까운 거죠. 계획은 좀 현실성 있게 정말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개혁하겠다. 좋은데 검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보다는 앞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획하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3학년 친구들 제가 서류를 갔었거든요. 졸업하는 친구들. 특히 자연과학 과정생 중에 대부분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3년을 거치면서, 이제 3년째를 보내면서 좀 꿈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다른 부분을 또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낼 때는 대부분이 의대였습니다. 이 친구들의 계획에 의거하면 이 친구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어디서 죽을지는 알아요. 이 친구들 대부분은 제3세계에서 죽습니다. 의사가 돼서 공사하다가 결국 말년은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 가서 먹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계획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만큼 그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패턴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독서입니다. 독서는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읽어보니까 독서는 다들 잘 쓰세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책의 줄거리를 써서 보내지 마십시오. 저희 독후감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책 줄거리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조금만 쓰시고 한정돼 있잖아요. 이 책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줄거리가 필요하다면 조금 언급하면 좋겠지만 줄거리만으로 가득 채우지는 마시고 이 책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기술되면, 강조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잘 써보셔서 이 부분은 더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어렵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중학교 수준에 맞는 그런 책 선택하시면 되고요. 물론 어려운 책 읽어서 잘 적용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그레이드 A 책, 그레이드 B 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내용으로 얘가 자기 삶에 적용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만 기술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인성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서 보낼까 조금 걱정했는데 또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예를 보면 그러니까 뭐 배려, 나눔, 협력, 존중 등등등등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추상적이지 않게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읽었을 때 읽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면 그렇게 느끼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성격이 좋아 이렇게 추상적이고 좀 뭐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사례나 일 중심으로 자기의 인성이 자기의 어떤 인성이 어떻게 발현되었다라는 물론 좋은 인성입니다. 자기의 좋은 인성을 이 부분에서 드러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또 서류 읽어보니 이 또한 역시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학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한 99% 학생들이 불난 고발자였습니다. 자기가 속한 동아리로 무조건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나쁜 일이. 뭐 분열되고 안 좋게 흘러가고 항상 자기가 들어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좋은 인생이 발견되어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발전하는 이런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학생들 좀 보이는데 다들 착하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뭐 싸우고 분란 이렇게 그런 경우 없죠? 보통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나는 그런 일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학교 돌아가서 제일 친한 친구하고 싸우세요. 특별히 만들어서 싸우시고 해결하면 무심하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자기 인생이 나올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는 저희 학교만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학생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의 우수함이라는 것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물론 중학생들이니까 아카데믹한 부분이 제일 좀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꼭 아카데믹한 부분만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학생의 우수함을 봤으면 좋겠어요. 균형이라는 말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런 친구 있었습니다. 기타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육 부분이었어요. 그게 잘못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게 얘가 체육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자기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믹한 모습도 있고 왜 그것만 했느냐?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부분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나는 우수한 점이 보였다. 라고 좀 기술해 주시면 이런 사람들이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지만 다양한 경험도 했고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있고 성과도 있었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한 군데만 너무 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폭넓게 그 지원자의 장점, 우수한 점 이런 부분이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전화가 안 왔는데 그 전에 이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지도가 한두 장이 아닌데 그거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라는 전화를 했었어요. 충분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전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그 서류 작성할 때 10년을 기울여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일인 거죠. 한 1,100개 정도 쌓여 있으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홀히 읽는 건 아니냐, 그냥 서류 취급 당하는 건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서류 읽을 때 겉으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학생의 담았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시간이죠.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서류를 넣어보겠다. 이런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약속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서류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출해 주신 서류는 정말 소중하게 읽고 평가 기준에 딱 맞춰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에 안내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선 없는 좀 참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류를 읽었을 때 그 학생의 색깔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마다 살아온 게 다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또 비슷한 패턴이 생겨요. 서류 읽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서류가 입문 사회 과정이 좀 많았습니다. 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부장각 때문이었나요? 문화재 반환시키겠다는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그 서류대로 하면 안 주면 뺏을 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딱 읽었을 때 계속 비슷한 거 읽다가 하나 정말 특이한 거 보면 그 서류에 좀 남다른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하실 때 뭐랄까
남들이 다 쓰는 방향으로 물론 써지겠지만 본인의 색깔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제일 좋은 서류입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이런 내용은 너무 아까워요. 첫자를 메꾸기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류 읽었을 때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 들면 제일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너무 좀 한쪽으로 안 치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중학생이지만 되게 한 부분에 굉장히 그러니까 밀도 있게 뭔가를 해왔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물론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 있겠지만 서류에서 보면 이 친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도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좀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를 보면 대충은 이제 감이 잡히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체육 활동 너무 강조하고 1년 365일 중에 364일 공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좀 균형 잡힌 생활과 균형 잡힌 활동들, 균형 잡힌 성과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막 안 해도 되는 거 막 열심히 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 자체만 충실히 기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쓰는데요. 학생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가 써야 됩니다. 자기 내용을 자기가 써야 되고요.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꼭 봐주십시오. 문장이 좀 안 매끄러울 수 있어요. 부모님 보시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부탁해서 서류에 대한 적용을 한번 받으십시오. 서류를 읽다 보면 이 서류는 정말 학생이 직접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못 썼고 잘 썼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친 서류들이 그죠. 좀 이렇게 잘 썼다 못 썼다보다는 성의 있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류를 읽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했다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것들은 좀 이렇게 다듬어서 부모님은 꼭 봐주시고요.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봐주시고, 지금부터 작성하셔서 마지막 제출할 때까지 계속 수정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고 나면 아쉬움이 들 거예요. 좀 고칠 걸, 더 잘 쓸 걸 생각이 드실 텐데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런 기분도 같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내고 면접은 4가지 정도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별 면접입니다. 학생 한 명과 면접관 3명이 서로 마주보고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서류 진입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진행을 공통 4문제, 개별 2문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개별 2문제는 자기개발 계획서에서 그 토대로 질문을 했고요. 공통 4문제는 전형위원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4문제의 수준은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재작년하고 많이 다르고요. 평소에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조금 이따 우리 실제로 1학년들이 와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부모님들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이슈 같은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했던 그런 경험들을 좀 이따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20분 내외로 진행이 되는데 공통 문항은 답변하기 전에 시간을 줍니다. 문제를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한 10분 정도 줘요. 그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서 면접관하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들이 면접에서 보고 싶은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의 결과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가 저희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남학생들 중에 당황스럽네. 평소 정말 말 잘 못하는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말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요. 일부러 말 못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작년에 이런 면접 사례가 있었어요. 질문했는데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문제를 다 했는데 1분이 안 걸렸어요. 정말 똑 부러지더라고요, 얘가. 점수도 똑 부러졌어요. 점수를 더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내 생각이 얼마나 창의적이냐, 내 컨텐츠가 얼마나 좋으냐 이 문제인 거죠. 말을 안 하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컨텐츠가 좋은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본적인 면접의 능력을 갖추고 오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남학생들 특별히 좀 많이 연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래도 여학생들 점수가 높다는 걸 아까 보셨죠? 그렇죠? 내년에 설명할 때는 좀 비슷하거나 남학생이 오히려 높은 그런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은 실제로 작년에 면접을 했던 자연과학과 사회과정의 학생들 한 명을 좀 이렇게 앞에서 어떻게 면접했는지 또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동부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인문사회과정 자연과학과정생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주세요. 이런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 커플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소개를 했더니만 이게 좀 며칠 가더라고요. 댓글이 있었어요. 사회과목이시고 EBS에서 또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김박구 선생님은 아니고 저보다 조금 낫습니다. 네, 용인여고에서 사회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유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면접에 관련해서 소개를 할 때 혼자 나와서 면접 문항에 이런 것이 있었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혼자 말씀을 쭉 나눴더니 드렸더니 저희 부장선생님께서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 나 봐라 얼마나 노력하냐. 내 설명이 이렇게 재밌는데 네가 와서 천불 끼어낸다 이렇게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2명을 또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요번에 의무 기가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집이 가까운 학생들 중에서 제가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참 이 학생은 독창적인 것 같다. 말도 참 잘한다. 그리고 면접 점수를 보니 면접 성적도 참 우수하더라. 그래서 용인여고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예비 신입생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2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먼저 다혜 먼저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자연과학과정 박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사회과정 장영욱입니다. 중학생은 공교롭게 중학교를 같이 나왔는데요. 용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딱 내려오고 나면 어느 중학교냐 이렇게 물어봐서 마치 그 학교에 막 전화가실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학생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뽑은 건 아니고요. 공교롭게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발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면접을 어떻게 했고 또 서로 어떻게 준비했는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얻는 것도 같지만 너무 큰 부담을 안고 가시더라고요. 아이들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은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형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제 3달, 이건 우리 면접이나 서류와는 무관한 얘기지만, 3달 용인에 들어와서 생활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편하게, 솔직하게?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들었던 그런 설명 학교가 똑같아서 정말 놀랐고요. 정말 좋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 그 ET나 아니면 R&D 같은 프로그램들은 정말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시설, 정말 밥도 정말 맛있고요. 또 시설도 정말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공부할 맛이 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수한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것 같고, 기숙사 생활도 너무 재밌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별로 박수 칠만한 내용은 R&D라고 얘기해요. 저희 학교 프로그램에 R&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R&D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혜한테 한번 들어볼까? 다혜는 서류를 평가할 때, 서류를 봤을 때 참 서류도 참 뽑고 싶은 그런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제가 입학 설명회 이렇게 똑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질문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설명회 다 끝난 다음에 밖에 와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 학생이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웃는 표정이 참 좋아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 좋은 경험을 함께 많이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설명회 끝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제 주변에 와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제가 그것 보고 점수 안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또 면접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제 면접 현장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마 면접을 보러 오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면접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내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양한테 물어볼까요? 다양한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또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해 갈 건지, 서류에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꿈에 대해서 가장 확고했던 점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기를 좋아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특출나고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결과 저는 뭐 또래 멘토링 같은 활동을 통해서 제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건강이라는 요소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의사라는 꿈에서 의료봉사자로 꿈을 좀 더 구체화시키던 과정에서 저는 의료봉사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국경 없는 의사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 봉사하는 의료봉사기구이고, 두 번째는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인류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봉사기구였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제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WHO가 저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WHO 사무총장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 지금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뇌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의 연구를 통해서 WHO의 이념인 전 인류의 행복 증진과 건강 복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제가 자소서에 담아낸 제 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다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혜가 용인외고 입학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류에만 담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본 결과 정말 진지하게 그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형욱이한테 물어볼까요? 작년에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공통문항 중에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고유문화를 가수 사이에 강남스타일과 같이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해보시오 라는 공통문항이 있었고요. 형욱이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 질문을 딱 접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은 제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를 구조하는 능력을 심사관님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처음으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을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제가 분석한 첫 번째 요인은 유튜브나 트위터 등 SNS를 타고 빠르게 강남 스타일이 세계화되는 점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한국 문화에 접합해서 우리 한국 역시 유튜브나 트위터 등의 채널을 개설하는 등 좀 더 온라인 홍보를 조금 더 체계화 제도화해서 이루어나가는 그런 방안을 생각했고, 두 번째로 제가 분석한 요인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조금 B급 문화 또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저질 스타일이 세계에 정말 어필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개념인 한 스타일이라는 개념을 접합했습니다. 한 스타일이란 한글, 한복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한국 K-팝 등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전체적인 개념인데, 그러한 한 스타일을 이제 접합함으로써
우리 세계에서 저는 한글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지금 세종학당의 수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정보를 제가 신문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세종학당의 수를 확충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어 홍보대사를 조금 위촉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은 수업 시간에 제가 배웠던 한스타일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던 것과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읽어온 그런 신문 속에서 세종학당이 부족하다라는 정보를 캐치해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면접에 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형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구해본 다음에 여러 학부모님들의 어떤 반응을 봤더니 너무 말을 잘해서 부담이 됐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는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면접 점수는 보통 여학생이 더 높은데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 남학생들이지만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이한테 물어볼까? 우리 작년에 공통 문항 중에 하나 자연과정. 자연과정에서 인문사회 과목을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입학 후에 본인이 배우고 싶은 인문사회 과목 2과목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다이 어떻게 생각했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이 가장 확고한 점이 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전부 다 꿈과 제가 어떻게 꿈을 꾸었는지 그 과정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두 가지 과목을 뽑은 거는 첫 번째는 역사 과목이었고 두 번째는 제2 외국어였어요.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역사 과목을 꼽은 이후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여행에 갔을 때는 제가 워낙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갔더니 친구들은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나라에 들어본 적조차 없는 친구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부모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저희 지식이나 저희 위상을 높이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한국 홍보 동아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로 가서 아니면 그 인사동 같은 곳으로 가서 독도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겼고 나중에 용인외고에 와서도 한국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 그리고 WHO라는 기구 자체가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돌아가신 WHO 사무총장이셨던 이종욱 박사님처럼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중국어로 제2 외국어를 꼽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했고 중국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가장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인데 WHO의 조건을 찾아보면 WHO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 이외에 제2 외국어에 능통한 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인외고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나중에 WHO 사무총장이 되기 위한 기반을 가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저는 다이를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용인외고의 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다이 올라오기 전에 이건 뭐 사적인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오셨다고 해서 되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왔대요. 그래서 다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되게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 없어? 돌발 질문이어가지고 혹시 없어? 있으면 오셨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아빠가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전부 다 이곳에 입학해서 저처럼 이렇게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이가 여기로 합격한 다음에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그 부동산 아저씨께서 집을 팔 때 이 집이 평가 좋아서 여기로 합격했다고 해서 집이 잘 팔렸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신입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줄까? 제가 아까 저기 시청각실에서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대외 체험 활동 어떻게 해야 되냐, 흔히들 말하는 그런 스펙 쌓기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의도적으로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꾸며내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학교나 아니면 지역사회 등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이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차근차근히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거창한 대회 나가고 올림피아드 나가서 수상하는 것보다 제 진로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대학 동기들을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대학 동기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자녀들이 좀 성장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번에 교사고 하니까 야,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한참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학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국영수사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서류 잘 쓰고 면접에 좋은 성적을 받고 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용인대고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용인대고에 대한 프라이드를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면접 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왔는데 무덤 강조하고 터 강조하고 처음이시죠. 말 잘하는 사람 뒤에 나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좀 일반화된 얘기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학년부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취평가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ABCD로 나오는 거죠. 지명, 전략, 산출 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A가 많아지도록 학교에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A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학생이 A 수준이 되는 학생들도 A를 받겠지만 예전처럼 쳤으면 A가 안 되는 학생들도 A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성적 인플레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뻔한 얘기입니다. 중학교 성적이 부풀려질 거라는 얘기죠. 중학교 성적이 부풀려지면 당연히 중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성적에 대한 신뢰를 그만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학교 내신이 그거는 좀 불신 요소가 이렇게 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전만큼 그만큼 신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내신이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였겠지만 이 상태가 되면 내신 이외에 다른 전형 요소들에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장에서 성적이 신뢰감이 그만큼 없으시면 성적 이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야 라고 살펴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마 중학교 2학년부터는 아마 성적도 성적이지만 다른 부분도 이제 조금 관심을 두고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유분리가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내신은 굉장히 받기 힘든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이 이제 내신 분량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 지역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내신을 더 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점수는 중요한 전형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교육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사교육 유발 요소가 더 있다면 무조건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사교육 반대편에 있는 게 공교육에서 결과적으로 시험 점수밖에 없는 거죠. 공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틀것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은 원점수는 높은 점수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A로 표시되지만 원점수 같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점 넘어서 A, 99점 돼서 A, 같은 A지만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점수는 꼭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2, 중1 중학교 성적은 다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중2는 이렇게 바뀐 게 중1 때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뭔가 바꿨는데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 결과물을 확인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지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결과물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분량이 늘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특목고나 자율고 이런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왜? 성적을 그만큼 그러니까 A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문이 열려져 있고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요즘도 부분적으로 선택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점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개인적인 스토리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꿈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중학교 3년, 물론 초등학교 이전부터 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 성적 잘 받아서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요. 2015년이니까 지금 3학년 말고 지금 2학년,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는 중2, 3학년의 성적을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2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정 전체를 보고 봐라라고 가이드가 내려올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성적을 볼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많이 바뀌는 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교육청에 갔을 때가 담당 장학생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원래처럼 5개 과목을 반영하겠다고 전형안을 올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그랬더니 안 됩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 또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 그렇게 하면 승인 안 해주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확정적인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 3학년에 전 과목이 내신의 반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예체능도 다 포함시켜라 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예체능 중에 한 과목 정도만 하는 걸로 지금 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체능은 그러니까 우수냐 보통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하나는 우수 나오겠죠. 설마 3개 다 미흡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체능 하고 전과목 반영 이 정도가 지금 2학년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지금 이게 2학년들이 맞는 점수, 그러니까 통지표입니다. 과목이고요. 성취도하고 소감 자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글씨가 보이죠? 뭘까요? 저희들이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제 가서 표준 편차는 쓸 수 있습니까? 표준 편차는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거는 확정적으로 표준 편차를 쓰지 마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한 걸 쓸 만큼 용기가 있지 않아요, 제가. 교육청에서 표준 편차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내신 반영식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의 전부일 것 같습니다. 전 과목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와 이런 요소들이 전형에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10월달 다가가고 하면 전화를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전화를 하셔서 통화가 잘 안 돼요. 또 저희도 수업도 해야 되고 해서 전화 통화는 운 좋으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페이스북 같은 거 이용하시면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니까 페이스북 주소를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학스고 이제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구호인데 그 구호를 따서 페이스북 주소를 만들었으니 이 부분 이렇게 접속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고 설명회를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부가 돌아가고 시골에 살아왔습니다. 언젠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다가 깼는데 어머니가 몽땅 연필을 들고 이렇게 뭔가 작성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서러웠나. 그래서 고개 돌려서 어머니 안 보이게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어오신 제 어머니께서는 4년째를 어떻게 키울 건지, 가정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 아마 그런 부분을 작성하고 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그 어머니 피 속에 흐르는 DNA가, 어머니 DNA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한테 고스란히 다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자녀분들 키운다고 고생하셨죠? 취미생활을 잘 못하시고요. 학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는 제2의 인생을 사십시오. 지금까지 어머니가 같이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는 학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어뒀던 라켓도 보내시고요. 음악 좀 들으시고 커피도 좀 즐기시고 여유 있는 생활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됐습니다. 학교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있는 학생, 교사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이루고 있고요. 이런 열정이나 도전들이 결국 여기 대구를 날아오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